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증시 키워드부터 정리해보면 실적 공개한 엔비디아의 첫 반응은 미증시에서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권사 중에서 RBC가 내년도 S&P 500 지수 5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에 합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우리 증시는 지금 2,000포인트에 좀 걸려 있죠. 여기서 이제 버티느냐 아니면 흔들렸다가 다시 밀리느냐 요 관건 이제 오늘 이번 주 어떤 가장 관전 포인트고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계속 기조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 기조가 이제 유지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연말 랠리 아니면은 뭐 박스권 이렇게 이제 가늠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증시는 올랐습니다. 오늘도 나스닥 S&P 500 0.4%대, 다우는 0.5%대 올라갔고 러셀 2000 지수가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 초반에 3%대까지 밀렸었거든요. 뭐 나중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그러면서 소형주 쪽의 관심도 역시 이어지면서 러셀 2000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주목받은 엔비디아 주가 오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더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그 470달러대 중반까지 밀렸었다가 이제 그 낙폭을 줄였거든요. 시장의 우려는 이제 중국 매출 불확실하다. 전체 20에서 25% 정도 차지하는데 그게 불확실하다라는 거고 회사 쪽 입장은 정부와 협의해서 중국용 제품 만들 거고 어차피 중국 안 팔려도 다른 데서 더 많이 팔리니까 상관없어 뭐 이런 어떤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분석가들도 성장성은 문제 없다. 그래서 목표 주가 뭐 다 높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700달러, UBS가 580달러 각각 기존 목표 주가 대비 상향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첫 반응은 중국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일부 투자자들의 매물이 나왔고 또 이 옵션 거래가 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지금 최근에는 옵션 거래에서 조금 변동성이 적은 쪽에 베팅한 사람들이 손실이 많이 났었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실적 발표 직후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변동성이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하고 연결돼 있는 이제 좀 베팅도 일부 엔비디아 주가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옵션에도 일부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반응은 중국 걱정을 한 일부 투자자들의 매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좀 관심이 있었죠. 지금 샘 알트먼이 이제 오픈 AI로 복귀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 가지고 AI를 키우려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트먼을 해고해 버리니까 이 사람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짠 거다. 결국에는 이제 오픈 AI가 손을 들고 어 다시 받아들였다.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승리다. 이런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서 빅테크 중에서는 막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위상을 가지고 가고 있죠. 테슬라, 엔비디아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는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저기 많이 인용된 게 RBC도 이제 내년 미증시 강세장 여기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5,000포인트까지 내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금리에 적응을 했고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거다. 그리고 최선의 어떤 시나리오는 5,30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강대장 시나리오 하에서는. 그런데 이제 불확실성도 하나 있는데 대선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내년도에 강세장,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제 5천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도 5천 포인트를 이제 주장을 했죠. 또 지표들도 오늘 몇 개 나온 게 있는데 뭐 좀 주목도가 있었던 게 소비자 심리 지수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4개월 연속 계속 빠지고 있어서 소비 심리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예전에는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정됐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소비 심리가 좀 내려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올라가요. 내용을 좀 보니까 가스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줘서 뭐 다른 항목들도 있겠지만 등등 영향이 줘서 조금 지표들은 소비 관련된 데이터들이 좀 부진하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은 좀 잡힐 것 같은데 향후에 소비 둔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작동될 가능성도 일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의견들도 있습니다. 자, 한국 관련된 데이터들 뭐 MSCI 한국 지수는 강보합으로 끝났고 야간 선물은 약보합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뭐 미증시 영향으로 우리 증시는 좀 어정쩡하게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제 좀 넘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위치가 연중 고점에서 계속 대롱대롱 좀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설령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1차로는 뭐 한 7만 500원 정도? 뭐 7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7만 원 정도 121선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선이 사수가 됐는지 여부, 설령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러면서 연고점을 돌파하고 연말까지 7만 원대 후반까지 밀어붙이는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수급 기조가 이어지는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코프로머티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에코프로머티를 제가 왜 보냐면 어저께 거래 대금이 되게 많이 터졌잖아요. 되게 많이 터졌는데 평소에는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어제는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거래대금, 그러니까 매수 거래대금은 수급 블랙홀 현상이 초래되는 겁니다. 다른 거 팔아서 여기로 가야지. 근데 매도 거래대금은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가야지. 이런 거래대금이거든요. 어제 일단 그런 형태로 나와서 에코프로머티는 초단타 거래가 활성화되는 종목으로 이제는 변동성 종목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 쪽에서 하나 두 개 정도가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변동성과 별개로 어느 쪽에서 거래 대금이 형성되면서 이제 좀 활성화되는지, 물론 이제 여기로 다시 갈 수는 있겠지만 어제 저렇게까지 음봉 나온 거 봐서는 추세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이제 단타들 천국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 업종이 이 거래 대금 위에 이제 활발해지는지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또 제가 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수 업종이 많아지는 게 좋다. 근데 일단 많아졌거든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 쏠림이 되게 심했어요. 전체 순매수 금액보다 삼성전자 한 종목 매수 규모가 더 컸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 외국인들 매매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휴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목요일 휴장, 금요일은 반절만 열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자체가 일찌감치 아예 휴가 가버린 외국인들이 있어서 매매 거래가 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는 놓칠 수 없어. 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도 좀 비슷하게 좀 이제 전체 거래 대금은 되게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거래 대금은 그래서 근데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비중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지 뭐 위클리 만기에서도 별다른 사고 없이 삼성전자 계속 이제 매수하는지 요 여부 오늘 또 주목하면서 또 매수하는 업종 수도 되게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관전 포인트는 엔비디아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나쁜 시각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걱정이지. 근데 어쨌든 이제 국내 반도체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소외주들, 뭐 인터넷, 건설, 조선, 기자재 뭐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반등세가 지속성을 보일 거냐. 그러니까 이런 업종에서 이제 뭔가 좀 이제 좀 도모하는 종목군들이 나올 거냐, 아니면 반짝 반등이냐.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매매 비중이 축소되는 구간이거든요. 아마 이건 금요일까지도 계속 매매 비중이 줄어들 건데 이제 줄 때 그런데 놓칠 수 없어라고 해서 매수하는 종목군들 업종이 또 나름 중요하고 또 이럴 때 기관들이 또 종목 장세 주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 수급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한 건 외국인들 선물 매수 누적이 좀 너무 많이 돼서 한 번 정도는 좀 줄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그리고 또 ADR도 되게 부담이 되는 위치라서 조금 이제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별화 장세에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수 상승하는 각도보다 ADR 상승하는 각도가 더 컸잖아요. 그래서 종목들 중성주 쪽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ADR이 130, 120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연속적으로 많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차별화 장세를 감안을 하고 이제 조금씩 좀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군들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DR은 오늘 넘어가면 내려가는 사이클로 바뀌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은 앞으로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차별화 장세도 이제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장중 사항 보고 이제 오후 방송에서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